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어느새 여름도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에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초에 탄소중립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이후에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의 이유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서 Fit for 55라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말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즉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속된 탄소중립 추진 관련 이벤트와 점차 가속화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2만원대 초반에서 3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번 영상 탄소 배출 가격제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에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우측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탄소 중립 투자 아이디어 중 세 번째 시간으로 탄소 포집 및 활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CCUS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즉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저장하여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CCUS는 크게는 탄소 격리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기술을 통해 탄소를 직접 잡아서 줄이는 방법입니다. 숲을 만들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을 활용한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숲을 조성하려면 대규모 공간도 필요해서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탄소를 빠르게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CCUS입니다. CCUS를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탄소를 포집 공정을 통해서 포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용접용 가스와 같은 공업용 가스로 사용하거나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화학 생물학적인 전환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나 화학 소재 등의 원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이 어렵다면 바다나 땅의 빈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포집한 탄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CCU,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CCS,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저장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지에 탄소 저장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셰일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고압을 가해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져 나오는 만큼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밀어 넣으면 유전의 압력도 유지가 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땅속으로 넣어서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석유기업 엑선모빌은 이러한 방법으로 석유 가스 생산 및 가공업을 지속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CCUS 추진단을 발족하여 석유공사 및 유관기업들이 22년에 고갈되는 동해가스전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직접 포획해서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쓸 것도 없이 그냥 포획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발전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축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CCUS의 비중은 잔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정도로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CCUS와 관련된 기술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4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1기가톤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팀을 찾는다고 하면서 1억 달러의 상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그만한 기술을 달성해서 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CCS 연구소에서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매년 36억 톤에 달하는 탄소 포집 용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탄소 포집 시설의 용량은 4천만 톤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갈 길이 매우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는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지금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 등은 석유에 기반하고 있고 점차 전환은 해가겠지만 당장 이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지 않고 타고 다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만큼은 전기차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기차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철이 들어가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2차 전지에는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소재를 재련할 때에도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전기차의 이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현재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이를 다 커버하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석탄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판, 풍력 발전 블레이드에도 전부 금속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로 하면 안 되냐고요?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수소를 태워서 움직이는 차량이 아닙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만큼 마찬가지로 소재들이 필요하고 전기를 충전하진 않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니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가 완성되어서 꿈의 수소 환원 제철도 설비가 완료되고 전기도 재생에너지로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현재의 기술로 온실가스를 방출하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화학공업 부문은 대형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온실가스 방출이 부담되어서 가동률을 낮추면 올해 중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 철강 회사들의 생산을 줄이도록 한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탄소 중립 인프라 구축 비용이 비싸지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당해내면서 전환 과정에 필요한 소재들을 모두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인 연간 100억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중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줄여야 할 양도 그만큼 많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제조 설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CCUS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CUS 관련 시설은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4년 동안 발표된 CCU 관련 특허 가운데 절반 가까운 비중이 중국에서 나올 만큼 적극적입니다. 결국 CCUS의 연구 및 개발을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제조기업들이며, 중후장대 스타일의 기업들이 기존의 설비는 CCUS를 통해 탄소를 줄이면서 새로운 탄소 중립형 설비와 공장을 갖추는 투자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용이 높은데 기업들이 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 가격제입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 도입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CCUS 기술의 효율이 좋아져서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CCUS 관련 설비를 도입하여 영구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국 정부들이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CCUS 설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리백과 같은 제도, 그리고 정과정 평가 및 탄소 발자국 관리를 통해 납품 기업들에게까지 탄소 중립 생산을 요구하는 수요처들의 요구도 CCUS 도입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CCUS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CCUS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감축에 나서는 투자를 집행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3번에 걸쳐 탄소 중립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바뀌지 않으면 탄소 관련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은 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활용 저장하는 기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테마성 투자로 한번 반짝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